안녕하세요. 다인타로의 다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생에 나를 찾아올 내 전생의 연인에 대해 알아볼게요. 두 분의 전생에서의 모습과 이번 생에서의 만남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끌리시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해주세요. 왼쪽부터 1번입니다. 1번 분들 전생에 1번 분께선 어느 정도 지체와 역사가 있는 굉장히 부유한 가문의 자제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대귀족이나 왕족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전통 있고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대단한 명문 가문이었을 듯 하네요. 그래서 전생의 1번 분께서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엄격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문의 부와 명예를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합니다. 이는 저희 1번 분을 더욱 빛나게 해줄 영광스러운 일이었기도 했지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인 자유로운 1번 분에겐 너무도 버거운 책임감이었다고 합니다. 반면 전생의 2년 분께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곧 경쟁이고 힘겨운 일반 서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낙 언변과 재주 그리고 용모와 외모가 뛰어나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며 살아왔다고 하네요. 비록 가진 것은 많진 않았지만 언제 어느 곳에 가나 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자신의 재능과 기지로 매일 긍정적으로 사는 인연분 주위엔 은근히 인연분을 남몰래 좋아하는 이성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인연분께선 어느 누구에도 얽매이고 싶지 않았기에 늘 홀로 여행을 다니셨다고 해요. 이렇게 극과 극의 환경 속에 있는 전생의 1번분과 2년분께선 두 분이 연인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건 그저 동화 속 이야기에 불과한 확률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생에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전생의 두 분께선 저희 1번 분의 가문이 연 커다란 축제나 잔치에서 처음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1번 분의 가문이 중심이 된 축제였지만 1번 분은 엄격한 가문의 교율 탓에 함부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진 곳에 홀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많은 축제의 자리에서 잠시 벗어나 한숨 돌리고 있던 인연분께서 홀로 서 있는 저희 1번 분을 보시고 한눈에 반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는 1번 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늘 홀로 있으며 책임감 속에서만 살아오셨던 1번 분이 보시기에 2년 분께선 정말 생동감이 넘치는 너무도 매력적인 분이었다고 합니다. 두 분께선 이 짧은 하룻밤의 첫 만남 이후로 몰래 뒤에서 밀회를 즐기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두 분의 이런 극적인 만남은 이를 눈치챈 1번 분의 가문 사람들 때문에 오래가지 못했고 1번 분께선 이렇게 살아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며 시름시름 마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2년 분께서는 넘지 못할 신분의 벽 때문에 매일을 고통스러워하며 어떻게든 다시 1번 분을 만나기 위해 사랑을 이루기 위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후 2년 분께선 어떻게 해서든 다시 1번 분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진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1번 분의 가문은 예전 같지 않게 금전이 부족한 상태였고 이 틈을 2년 분께서 노리셨다고 합니다.
비록 지체와 신분은 높지 않았지만 워낙 재주와 인기가 있는 인연분이었기에 돈은 생각보다 일찍 모였다고 하네요. 그러나 유서 깊은 가문이었던 일본분의 가문이 이런 돈에 저희 일본분을 넘겨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인연분께선 한동안 다시 큰 좌절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저희 일본분께서 인연분과 다시 이어지기 위한 마지막 한 가지 운명을 바꿀 만한 큰 결정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교와 봉사, 희생의 길을 걷고자 하신 것입니다. 1번 분의 이런 결정이 당시 금전적으로 그리고 명예적으로 흔들리고 있던 가문의 입장에서도 무척 좋은 일로 보여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1번 분이 이렇게 종교와 희생을 선택하게 된다면 가문에 많은 이익이 갔던 시대였던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늘 1번 분을 기다리던 2년 분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2년 분께선 어떻게 해서든 저희 1번 분이 향하실 종교시설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재산을 모두 그곳에 기부하고 그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만나시게 된 두 분은 비록 완전히 자유로운 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먼 발치에서 서로를 애틋하게 바라보며 그리워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의 끝을 마저 살펴볼게요. 어떻게든 인연분을 더 보기 위해 그리고 가문에서 벗어나기 위해 종교와 희생의 길을 선택하셨던 전생의 1번 분이시지만 2번 분께선 이 생활을 오래 버티진 못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자유를 사랑하셨던 1번 분께선 이런 엄격한 교육 속에서의 희생에 몸과 마음이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셨고 또한 인연분을 볼 수 있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마음의 병도 조금씩 깊어졌다라고 합니다. 결국 머지않아 전생의 1번 분께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시름시름 아프기 시작하셨고 2년 분께서는 어쩐지 이러다 1번 분께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겁이 덜컥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2년 분께서 1번 분을 구해내기 위해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자신이 몰래 1번 분이 계시는 종교시설로 들어가서 1번 분을 빼내오는 것인데요. 이는 당시에도 많은 위험이 따랐고 세상으로부터 질타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분께선 누가 봐도 환자로 보였기 때문에 몰래 1번 분을 빼오는 건 의외로 쉬웠다고 합니다. 이후 전생의 인연분께서는 예전에 자유롭게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오직 1번 분과 같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헌신하셨다고 해요. 그 후 두 분께선 조금 외진 곳이지만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여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전생의 연인인 인연분께선 지금 저희 1번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나는 너를 기다릴게. 그리고 이번 생에는 우리가 더 아프지 않게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이 노력할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저희 1번 분에 대한 인연분의 깊은 사랑과 진심이 녹아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전생 인연분께선 과연 어떤 분이실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 다시 1번 분을 찾아올 전생 인연분께선 남자분이시라면 은근히 차가워 보이고 센치해 보이는 인상이지만
곱고 예쁘게 잘생긴 얼굴이라고 합니다. 또한 약간 곱슬기 있는 머리칼에 시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안경이나 렌즈를 끼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이년분께선 약간 마른 듯하지만 관리가 잘 된 몸매를 가지고 계실 듯하네요. 이렇게 이분의 전반적인 이미지는 다소 차가워 보이면서도 아름답고 어딘지 모르게 꿈을 꾸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해요. 만일 여자분이시라면 다소 연약해 보이고 어딘지 모르게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청순한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의 인연분의 모습은 전생의 저희 이번 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반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시게 될 인연분의 성격은 이러한 차가운 외모와 정반대라고 하는데요. 인연분께선 누구보다도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감정이 풍부하시고 아량이 넓은 분이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늘 사람들에게 다정하고 친절하며 만일 이로 인해 상처나 배신을 당한다고 해도 너그럽게 수용하고 포용하시는, 그래서 도리어 이분을 싫어하거나 해를 끼칠 사람이 있을 수 없는 성격이시라고 합니다. 정말 인품의 그릇 자체가 큰 분이신 듯해요. 또한 인연분께선 예술적인 감각도 남다르시고 호소력도 깊으시다고 해요. 이러한 성격은 전생의 인연분의 성격과 똑같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을 좋아하시고 감각도 남다르신, 또한 주위에 따르는 분들도 많은 인연분께선 사람을 관리하고 격려하는 관리자나 경영인,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유명세를 가진 예술가이거나 연예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실 듯합니다. 또한 인연분께선 국내보다는 해외와 연이 더 깊으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주로 해외에서 더 인정을 받으시며 주로 활동하시는 듯합니다. 지금부터 1번 분의 전생 인연분께서 이번 생에 어떻게 처음 다가오실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두 분께서 다시 만나기 직전 인연분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미 어느 정도의 인정을 받으며 여유롭게 큰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엔 늘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무료함과 고단함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람을 좋아해 사람 속에서 일하는 인연분이시지만 두 분이 만나시기 직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과도 거리를 둘 만큼 감정적으로 많이 피곤하신 상태이시라고 하네요. 그래서 잠시 휴가차 혼자 훌쩍 인적이 드문 곳으로 즉흥적으로 떠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저희 이번 분을 이번 생에 처음 만나시게 된다고 하네요. 마침 저희 이번 분께서도 혼자 답답함을 달래고자 잠시 머리를 식히시고 계신 중이셨기 때문에 두 분께선 유독 서로 비슷한 처지인 것을 느끼고 시선을 자주 마주치게 되신다고 해요. 이런 1번 분에게 어딘지 모를 익숙함과 친근함, 그리고 그리움을 느끼신 인연분께선 그 따뜻한 선폼으로 먼저 1번 분에게 편안히 다가오시게 되고 두 분께선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시게 된다고 합니다. 저희 2번 분께선 원래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즐기는 성격은 아니시라고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인연분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로 즐겁고 편안하다고 해요. 이렇게 마침 혼자 떠나오신 두 분께선 어느새 함께 며칠을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함께하게 되시고 인연분께선 1번 분의 마음을 배려하며 적당한 거리를 지키면서도 굉장히 젠틀하게 1번 분의 곁에서 편안히 머무르신다고 합니다. 그렇게 짧은 며칠 동안 어느새 두 분께선 친구 같은 연인 같은 그런 사이가 되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분 사이의 열기가 식기 전
감정 표현에 능숙하신 인연분께선 이번 분에게 다음번에는 꼭 이번 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겠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신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밀당이나 가슴앓이 없이 그대로 그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연인관계로 나아가시게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턴 두 분께서 어느 곳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A, B, C입니다. 하나를 골라주세요. A를 뽑으신 분께선 해외나 이국적인 풍경과 관련이 깊은 장소에서 인연분을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아예 해외이거나 아니다면 공항 혹은 바닷가에서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주위에 정말 아무도 없이 오직 두 분만이 서로를 향해 걸어오시겠네요. 정말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 되겠습니다. B를 뽑으신 분께선 인적이 드문 산책길이나 강가에서 인연분을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또한 이 산책길과 강가는 원래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다니는 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잠시 교회에서 생각을 정리할 겸 마시 나간 길에서 인연분과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시겠네요. C를 뽑으신 분께선 솔직히 처음 만나시게 되는 시점과 두 분이 서로를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두 분께선 서로를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너무 사람들이 많아 서로를 분명히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후 두 분이 다시 만나시게 되는 장소는 원래 인적이 많은 장소였지만 어두워지면 금세 조용한 곳으로 바뀌는 거리 한복판일 듯하네요. 혹시 예전에 스쳐 지나갔던 이성분들 중 유달리 인상에 깊이 남은 멋진 이성이 계시다면 그분이 1번 분의 인연분이실 확률이 높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1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자객이 나왔습니다. 자객은 겹겹이 많은 꽃잎 속에 아름다움과 깨끗함을 숨기는 꽃입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게 될 저희 1번 분과 인연분의 만남 또한 이와 같습니다. 조금씩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가가면 더 다가갈수록 오히려 더 마음이 깊어지고 서로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운명 같은 관계가 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희 1번 분과 인연분이 만나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어딘지 익숙한, 처음 보는 낯설지만 그리운 인연을 두 분은 서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쁘게 기다리실 듯 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1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2번 분들 전생에 2번 분께선 당시 기준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노래를 부르며 사는 자유로운 집시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매일이 녹록지 않고 고되었지만 그대로 지킬 재산도 가족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게 이곳저곳을 여행 다니며 나름 행복하게 살고 계셨다고 해요. 그러나 작은 체구의 용모도 귀여웠던 전생의 2번 분이었기에 어딜 가든 2번 분을 노리는 힘있는 사람들의 괴롭힘에 매일 외롭고 힘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은 두려움에 조금씩 피해 다니셨다고 하네요. 반면 전생의 인연분께서는 나름 국가의 수도급인 큰 도시에서 고위 관료를 맡고 계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연분은 이미 그 냉철한 판단력과 사려 깊음으로 당시 권력층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법을 집행하고 판결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런 냉철하고 이성적인 일처리와 높은 권력, 신분에 반해 인연분의 외모는 당시 기준으론 너무 곱상하고 매끈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시의 눈으로 볼 때 선이 굵고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으나 요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쁘고 잘생긴, 잘생김을 담당하는 외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생의 인연분의 콤플렉스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더욱 판결에 빈틈없이 냉철하게 임하며 본인의 입지를 조금씩 더 높여오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시 기준에도 이미 고위급 간부급의 신분도 높은 인연분과 자유롭고 얽매일 것이 없는 저 이번 분과의 사랑의 시작은 쉽사리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전생의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전생의 두 분께선 이번 분께서 인연분의 정원이나 안뜰에 몰래 들어오시면서 처음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겁도 많고 두려움도 많으셨던 전생의 이번 분은 그날도 너무 많은 사람들에 비해 이리저리 숨어 다니다 우연히 인적이 없는 뜰에 다다랐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잠시 몸을 숨길 생각이었으나 밤이 늦도록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늦은 밤 홀로 안뜰에서 망연히 물가에 앉아있는 이번분을 인연분이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저 이번분의 전생의 인연분께선 이런 이번분을 보고 마치 요정과도 같이 신비롭게 바라보셨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뒤로 바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성적이고 냉철한 면을 가지고 있는 신분이 높은 고위관료와 아무런 신분이 없는 이번 분과의 만남은 분명 당시 큰 문제와 파문이 되었기 때문에 인연분께서는 이번 분을 본인만이 알 수 있는 안전한 장소에 숨겨두고 몰래 만남을 이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 느껴보는 강렬한 사랑의 감정에 인연분께선 조금씩 일과 정사를 멀리하고 이번 분에게 푹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에 이번 분께선 자신 때문에 인연분의 상황이 위태로워져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인연분을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에 이런 인연분을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분의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성분이 일과 정사를 멀리한다는 것이 곧 소문이 나면서 곧 신분이 높은 인연분이 아닌 전생의 이번 분께서 큰 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전생의 인연분께서 저희 이번 분을 지키기 위해 재빨리 이번 분을 더욱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에 위장을 하여 감추어 두곤 본인은 그 벌로 멀리 떨어진 다른 도시로 파견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곳은 분명 더 위험하고 힘든 곳이었으나 인연분께선 워낙 머리가 좋고 일에 능숙했기 때문에 다시 이번 분이 계시는 원래의 도시로 돌아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번 분이 보고 싶어 어찌할 바를 모를 때면 본인이 직접 먼 길을 돌고 돌아 잠시 이번 분의 얼굴을 보러 오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잠시 보는 인연분의 피곤한 모습에 이번 분께선 마음이 아팠지만 처음 느껴보는 풍요로운 사랑에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분께선 당시 두 분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의 괴롭힘으로 순탄한 만남을 이어오지 못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더 애틋하고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의 끝을 마저 살펴볼게요.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시대의 눈치를 보며 숨어 만나더라도 행복했던 두 분의 관계는 곧 예상치 못했던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연분께서 나라의 중심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외곽의 도시에서 일하게 되시면서 중심에서는 이를 틈타 인연분을 몰아내고자 하는 세력들이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연분은 이러한 정치 다툼에 희생되어 모진 고문을 겪게 되고 그대로 옥에 갇혀 곧 죽을 날을 기다리는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저희 이번분과 이번분의 무리인 집시들의 도움으로 인연분께선 간신히 감옥에서 탈출하여 바다 건너 도시로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이 사건으로 인연분께선 다행히 목숨은 부지할 수 있게 되었으나 모진 고문으로 한쪽 팔 또는 다리를 못 쓰는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본래 신분이 높았고 가진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평생 어느 정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숨겨둔 돈으로 이번 분과 함께 살림을 꾸릴 수 있었다고 해요. 두 분께선 이후로도 신분의 차이 때문에 서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일생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인연분은 때론 이번 분의 든든한 배우자로 어떨 때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연인으로 이번 분 옆에 언제까지나 함께 하셨다고 해요. 전생의 연인인 인연분께선 지금 저희 이번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전생에 너는 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오히려 너로 인해 삶을 알았어. 이번 생에 다시 만난다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언제나 서로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며 매 순간 사랑에 빠지길 바래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저 이번 분에 대한 인연분의 진심 어린 배려와 고마움이 담겨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전생 인연분께선 과연 어떤 분이실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 다시 이번 분을 찾아올 전생 인연분께선 남자분이시라면 전생에서의 그 모습 그대로 피부결이 고운 동안에 선이 부드러운 꽃미남 외모라고 합니다. 인상은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약간의 예민함이 묻어있다고 하네요. 키 또한 꽤 준수한 편이라 어딜 가든 주변 사람들의 눈길을 받는 외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연분께서는 전생에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이러한 외모 때문에 많이 신경 쓰일 일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작은 일을 해도 워낙 이목을 끄는 외모라 너무 눈에 띄었고 게다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스스로는 가만히 있더라도 저절로 다툼이나 소란의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만일 여자분이시라면 키가 작고 동안에 귀엽고 청순한 매력으로 어딜 가나 문 이성들의 눈길과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외모시라고 합니다. 그 동네에선 꽤 유명한 혼녀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시게 될 인연분의 성격은 전생의 인연분과 이번 분의 성격이 적절히 섞여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꽤 보수적이고 원리 원칙주의자인 인연분께선 보통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신중히 움직이는 타입이라고 하시지만 또 어떨 때에는 놀랄 만큼 즉흥적이고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다소 극과 극인 인연분의 성격에 주변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면서도 수려한 외모의 인연분의 이런 반전 모습에 오히려 매력을 느끼신다고 해요. 그러나 인연분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은 언제나 스스로가 책임지고 감당할 수 있는 딱 거기까지만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보수적임과 신중함 속에 조금씩
자유분방한 모습이 들어있긴 하지만 늘 절제와 배려의 아름다움을 잊지 않는 이성적인 인연분이십니다. 역시 전생의 성격이 어딜 가진 않네요. 인연분께선 이러한 철저하면서도 책임감 있는 그리고 다소 애리한 성격으로 분석가나 평론가 혹은 의료계통의 직업에서 일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직업은 꽤 많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노력을 바탕으로 쌓아 올려진 일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뿌리 깊은 인정을 받아오며 안정적으로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해오셨다고 하네요. 전생에서 나라의 큰 축을 담당하셨던 본인이 이번 생에서도 그 포스는 그대로이신 듯 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분의 전생 인연분께서 이번 생에 어떻게 처음 다가오실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두 분께서 다시 만나기 직전 인연분은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본래 자신의 일에 대해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고 성실한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늘 다정하고 따스한 힘을 주는 인연분이시지만 한편으론 그 완벽주의와 섬세한 감수성 때문에 조금씩 번아웃에 빠진 상태일 거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해야 할 일도 어느 정도 미뤄두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조금씩 줄여가며 그저 멍하니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거라고 합니다. 결국 인연분께서는 일을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시며 생활을 위한 외출도 꼭 필요할 때만 특히 어두운 저녁 시간에만 움직이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 저희 이번 분을 만나시게 된다고 합니다. 인연분께선 처음엔 이번 분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뒤로 몇 번을 같은 장소에서 서로 마주치게 되자 조금씩 이번 분에게 눈길과 관심이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고 하네요. 인연분께선 어딘지 모르게 소박하면서도 당돌한 매력이 있어 보이는 저 이번 분에게 어느 날 먼저 말을 거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인연분의 주도로 두 분께선 만나실 때마다 가벼운 스몰 토크를 나누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인연분의 마음엔 어딘지 모르게 이번 분이 기다려지고 보고 싶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번 분에게 생긴 마음 덕분에 어느새 번아웃도 많이 나아질 만큼 좋아진 인연분께선 조금씩 더 용기를 내시고 이번 분에게 다가가게 되십니다. 물론 이번 분의 마음을 모르시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두 분께선 조금씩 편안하게 서로에게 스며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인연분께선 저희 이번 분에게 어느새 오래된 친구처럼 그리고 오랫동안 짝사랑해온 인연처럼 그런 순수함과 깊은 믿음을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일편단심 이번 분을 바라보는 강아지 같은 인연분이시네요. 그러나 두 분께선 인연분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쉽사리 두 분의 사이를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로 만나시게 되는데요. 아마도 인연분께서 일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이거나 주변에 인연분을 남몰래 스토킹하고 괴롭히는 이성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두 분께선 결국 용기를 내어 두 분의 관계를 모두에게 알리게 되고 곧 많은 이들에게 축하와 부러움을 받는 연인 사이로 인정을 받으신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두 분께서 어느 곳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A, B, C입니다. 하나를 골라주세요. A를 뽑으신 분들, A를 뽑으신 분께선 어둡지만 화려한, 고요하면서도 웅성대는 분위기의 장소에서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아마도
밤거리 공연이나 작은 콘서트에서 만나시게 되실 듯한데요. 그리고 그곳은 도시 한가운데라기보단 강이나 바다 등 물가와 가까운 곳일 확률이 큽니다. 이번 분 주위에 이러한 일상적인 장소가 없다면 아마도 이번 분께서 홀로 여행을 떠나시며 들리시게 될 장소일 듯 하네요. 비를 뽑으신 분께선 작은 소극장이나 크지 않은 미술관 등에서 두 분이서 처음 만나시게 되실 듯 합니다. 아니다면 사람들이 자주 다니지 않는 조금은 어두운 시각의 산책로일 확률도 있겠네요. 인연분께선 처음부터 저 이번 분에게 눈길이 가지만 저 이번 분께선 인연분을 조금은 늦게 눈치챌 듯 하네요. 씨를 뽑으신 분께선 정말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사람들의 발길이 나 있지 않은 외진 곳에서 두 분이서 처음 만나시게 되실 듯 합니다. 그곳은 일상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풀이 조금 우거져 있거나 아니다면 건물 등에 가려져 있어 마치 그림자와 같은 곳이라고 해요. 그렇기에 두 분께선 서로의 인기척을 느끼시고 서로 깜짝 놀라실 듯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이번 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수선화가 나왔습니다. 수선화의 꽃말은 자기의 자존심, 고결, 신비입니다. 이번 생에 다시 만나시게 될 인연분께서 저희 이번 분을 보시는 모습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분명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인연분이시지만 어쩐지 이번 분에게 다가가기엔 많은 용기와 떨림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만큼 이번 분만의 독특한 분위기와 아름다움이 저희 인연분에게 물씬 다가온다고 합니다. 저희 이번 분이 하실 일은 그저 인연분이 다가오셨을 때 약간의 빈자리를 남겨주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이번 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3번 분들 전생에 3번 분께선 굉장히 대대로 학식 있고 정통 깊은 그런 명문가의 자제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전생에 3번 분이 태어나신 시점에서는 이미 과거에 몰락한 가문이라고 해요.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한 번에 무너진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워낙 전통이 깊고 유명하다 보니 아무리 몰락한 가문이라고 해도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했던 듯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3번 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총명하고 깊이 있는 또한 은밀한 비밀을 간직하고 계신 듯한 미인으로 자라나셨다고 하는데요. 전생의 3번 분께서는 3번 분의 가문을 보고 이런저런 다른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을 보며 낯을 가리는 사람을 쉽게 믿지 못하는 총명한 아가씨였던 듯 합니다. 눈썹이 짙고 피부결이 하얀 우아하고 지적인 미인이셨을 듯 해요. 반면 전생의 인연분께서도 역시 한번 가문의 몰락을 경험했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연분의 경우엔 가문의 세력이 꺾이는 평범한 몰락이 아닌 거의 인연분을 제외하고 모든 가족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큰 몰락이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연분께서 아직 어린 시절의 일이었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인연분께서는 타고난 재능과 판단력, 그리고 사람을 사로잡는 매력이 대단하셨던 분이고 외모 또한 빼어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갖은 고생 후 명예로운 자리에 스스로 올라섰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인연분께선 학자보다는 전쟁에서 여러 번 큰 승리를 거두는 개선 장군으로의 승진을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인연분께선 오늘날의 기준으로 바라보았을 때에도 굉장히 키가 크며 서구적이고 이국적인 매력을 동시에 풍기는 외모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 외모 속에는 언제나 처음 보는 사람을
움츠러들게 하는 냉기가 있었으며 늘 마음속엔 가족을 모두 잃은 우울함과 슬픔, 대체할 수 없는 고독감이 가득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 저마다의 상처가 있는 두 분께서 서로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전생의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전생의 두 분께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돌아온 인연분의 황혼식이나 축제의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3번 분께서는 하루하루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마침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리로 나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인연분을 환영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혼란스러운 인파들 한가운데 높은 말을 타고 가시는 인연분의 모습은 마치 태양과도 같이 빛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문의 무서운 장군의 이미지와는 달리 3번 분께서 본 인연분은 그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아우라 이면에 아직 옅된 소년의 얼굴이 남아있는 듯한 인상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인상은 인연분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데요. 인연분께선 무수한 군중들 속에서 자신을 고요히 그러나 미처 헤아릴 수도 없는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3번분의 강렬한 눈빛에 오직 그 속에서 3번분만 보였다고 하는데요. 인연분께서는 이런 3번분께서 어두운 밤속 홀로 빛나는 달처럼 그윽하고 환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운 오누이 같은 마치 두고 온 연인 같은 이 독특한 느낌에 인연분께선 3번분께서 완전히 인파에 묻히기 전까지 3번분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후로도 그 강렬한 인상에 인연분께선 사람을 시켜 3번분이 누구인지를 계속 찾아다니셨다고 합니다. 한편 전생의 3번분께선 이미 인연분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환경과 가문에서 자라오셨는지를 이미 들어 알고 계셨는 터라 현재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역사 깊고 억압적인 3번분의 가문으로 인해서 이 사랑은 결국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직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3번분께선 인연분에 대한 그리움과 3번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절망하여 시름시름 앓게 되셨다고 해요. 이를 알 길이 없는 인연분께선 다시 한 번이라도 3번분을 만나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기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결국 3번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3번분의 대단한 가문은 과연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주위 사람이나 일도 물릴 정도로 깊은 생각에 잠기셨다고 해요. 분명 당시 인연분께선 타고난 재능과 높은 공로로 나라 안 어딜 가든 상당한 대우와 인정을 받고 계신 분이셨지만 그렇다 해서 뿌리 깊고 콧대 높은 가문과 신분의 문턱은 함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인연분이셨기에 성공보단 패배가 뻔히 보이는 도전을 하는 성격은 아니셨다고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분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훗날에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은 마음에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몰래 뒤에서라도 3번분을 만나러 가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미 인연분에 대한 그리움과 어찌 설명하기도 어려운 감정에 잠도 못 이루고 힘들어하던 3번분께선 어느 날 갑자기 뒤뜰로 찾아온 인연분을 보고 마치 꿈꾸는 듯
무언가에 홀린 기분을 느끼십니다. 그리곤 정말 그토록 그리워하던 인연뿐임을 깨닫고 드디어 화색이 돌았다고 해요. 그 이후로 인연분께선 늦은 밤이면 몰래 사모분을 만나러 오시고 사모분께서는 현실적으론 어렵다는 것을 알지만 언젠가 바다 건너 먼 곳에서 오직 둘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의 끝을 마저 살펴볼게요. 이렇게 두 분께선 한동안 서로가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그리시며 몰래 미래를 이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절이 저희 3번분과 2년분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따뜻했던 나날들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두 분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3번분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가문의 사람이 결국 3번분과 2년분의 관계를 눈치채버렸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몰락한 가문이지만 그럼에도 학식이 깊고 명망이 자자한 집안의 여식이 험한 전쟁을 누비는 장수, 그것도 거의 매족되다시피 한 가문의 후손과 미래를 나눈다는 것은 당시 상당히 부적절한 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3번분 가문의 어른들은 이 소문이 밖으로 더 새어나오기 전에 3번분을 다른 가문과 서둘러 혼인을 맺도록 독단적으로 약속을 맺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르는 가문과 혼인을 하라는 강요에 3번분은 강제로 혼인을 하러 끌려갈 수밖에 없었고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3번분의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인연분께선 가족을 이룬 후 처음으로 느껴보는 강한 슬픔과 분노를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나 이도 잠시 나라는 곧 더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인연분께선 이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3번분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여기며 서둘러 전장으로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3번분께서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해요. 3번분께서는 최대한 시간을 끌며 인연분을 기다려 보았지만 인연분의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3번분께선 명망 있는 다른 가문과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인연분의 전사 소식을 듣게 되죠. 3번분께선 하늘이 무너지는 듯 매우 비통했으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결국 좋은 가문의 안주인으로서 홀로 평생 남몰래 인연분과의 사랑과 추억을 되짚으며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전생의 연인인 인연분께선 지금 저희 3번분께 해주고 싶은 말은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었고 해준 것이 없어서 미안해. 내 지난 인생은 자만과 후회의 연속이었어. 그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바로 너에게로 갔어야 하는데 이번 생에서는 바로 직진만을 할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전생에서 놓친 저희 3번분에 대한 그리움과 여전한 사랑이 녹아들어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전생 인연분께선 과연 어떤 분이실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 다시 3번분을 찾아올 전생 인연분께선 남자분이시라면 조용하지만 부드러운 인상에 살짝 눈꼬리가 내려가 있는 강아지상이라고 합니다. 피부 또한 하얗고 맑은 편이라 옷을 입을 때에도 하얀색과 하늘색, 연한 분홍색이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순정 만화에서 나온 듯 맑고 청순한 이미지의 남성분이실 듯해요. 또한 이렇게 은은한 훈남 이미지로 어딜 가나 눈에 띄인다고 하네요. 만일 여자분이시라면 키가 작고 피부가 하얀, 청순하고 귀여워 보이는 인상의 미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흑단같이 검다고 해요. 이번 생의 인연분의 모습은 전생의 3번분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는 듯하네요. 반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시게 될 인연분의 성격은 이러한 차가운 외모와 정반대라고 합니다. 물론 평소에는 조용하고 목소리가 크지 않은 연인분이시지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전혀 흔들림이 없는 단호함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사소한 감정에 흔들리고 주저하기보단 어떤 선택이 앞을 내려다보았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지 냉철히 판단하여 결단을 내리신다고 해요. 또한 한번 본인이 내린 결정에 대해 평가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미래를 위해 피드백이 필요해 되짚어볼 뿐이지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또한 인연분께선 매력이 엄청나신 분이시라고 합니다. 스스로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이성들뿐만 아니라 동성 친구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와 팬층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번 인연분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인연분의 매력에 빠져 인연분을 깊이 좋아하시거나 아니다면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시기한다고 해요. 인연분의 직업은 인연분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조계나 회사의 고위 간부, 정치인, 경찰 등 주로 권력과 이성에 관련된 직업이라고 해요. 어딜 가나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연분의 매력은 젊은 날의 파격 승진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3번분의 전생 인연분께서 이번 생에 어떻게 처음 다가오실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두 분께서 다시 만나기 직전 인연분의 상황은 매일 부족할 것 없는 하루하루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늘 주위엔 인연분을 인정해주고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고 물질적으로도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도 될 만큼 아쉬울 것 없는 일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언제나 손을 뻗으면 인연분을 그리워하거나 마음을 품고 있는 이성들과의 만남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연분께선 한편 이러한 완벽한 일상에 대해 어딘가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자신의 곁에 있는 이성들이 사실 하나같이 자신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이끌려온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들 역시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무료한 일상의 하나의 이탈로서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하네요. 결국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질 무렵 저희 3번분을 만나시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특히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는 인연분께선 타고난 능력과 매력을 내세우며 3번분 앞에 능숙하게 다가가신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저 3번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분인지 궁금한 마음에 가볍게 접근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쩐지 3번분께선 인연분 자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그다지 섞이고 싶어 하지 않는 듯한 그런 묘한 이질감과 신비로움이 느껴졌다고 하네요. 3번분께선 처음엔 너무도 능숙하게 다가오는 빼어나게 매력적인 인연분에게 경계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연분의 꾸준한 신사적이고 다정한 태도에 조금씩 대화를 이어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만 3번분에게 다가갔지만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의외로 3번분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든 인연분께선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번분에게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다정함에 그리고 이런 스스로의 모습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이후 인연분께서는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 3번분을 더 알아가고자 하셨고 두 분은 그 뒤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가셨다고 합니다. 갖은 이해 득실과 원리 원칙,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틀에 갇혀있던 인연분에게 3번분과의 대화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순수하고 따뜻한, 한없이 신기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고 해요. 그 뒤로 두 분은 마치 친구처럼, 연인처럼 서로 격이 없는 나날을 나누며 가까워졌고, 인연분의 마음은 어느새 너무도 진지해졌다고 합니다. 일하는 시간에도 계속 3번분의 생각이 떠나지 않고 늘 곁에 두고 싶은 마음에 힘들어하다 결국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는 비장한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턴 두 분께서 어느 곳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A, B, C입니다. 하나를 골라주세요. A를 뽑으신 분께선 사람들이 많은 해변의 야외바나 야외에서 진행되는 미팅 혹은 여러 모임들이 모여있는 뒤풀이 장소에서 인연분을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그곳은 무척 북적이는 장소지만 곧 3번분과 인연분을 제외한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고 결국 두 분만 남게 되신다고 해요. B를 뽑으신 분께선 혼잡한 클럽이나 포차 혹은 남녀 간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다소 가볍고도 즐거운 자리에서 인연분을 만나게 되실 듯합니다. 두 분께선 모두 동료의 손에 이끌려 잠시 나왔거나 우연히 들리게 된 장소라고 하네요. C를 뽑으신 분들께선 매우 우연의 일치가 겹쳐 두 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길거리 낯선 곳에서 인연분을 처음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도 두 분께선 갑자기 마음을 환기하려 평상시에는 가지 않은 길을 걷게 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를 마주치고 우연히 가는 길이 겹쳐 수많은 인파들 속에서 마치 일행처럼 동행하게 되신다고 합니다. 정말 운명과도 같은 만남이겠네요. 마지막으로 3번분을 위한 좋은 카드를 보겠습니다. 3번분을 위한 좋은 카드로 달리아가 나왔습니다. 달리아는 정열의 나라 멕시코의 상징이기도 한 만큼 그 화려하고 열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꽃이죠. 꽃말 또한 당신의 사랑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전생에서 미처 채 이루어지지 못했던 두 분의 사랑이 이번 생엔 그 못다한 사랑의 한을 풀려놓은 듯 더욱 정열적이고 화려하게 불타오를 듯합니다. 저희 3번분이 하실 일은 그저 앞으로 다가오실 인연분에게 조금씩 곁에 내어주며 이번에는 인연분을 놓치지 않도록 진심으로 끌어안아주는 것이라고 하네요.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3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 4번분들 전생에 4번분께선 어느 정도 신분이 있는 가문의 딸이었지만 금전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아직 4번분께서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던 대지주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이미 상당히 나이가 많았고 4번분께서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과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거머쥐기도 전에 다 잃어 이제 지킬 것만 남았다는 카드의 배열을 보았을 때엔 4번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형식적으로 한 결혼이 바로 끝났다는 것을 잘 나타내줍니다. 아마도 어린 4번분께선 나이 많은 남편의 얼굴을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4번분께선 아직 젊은 나이에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은 안주인이 되셨다고 합니다. 반면 전생의 인연분께서는 어느 정도 벌이가 좋고 유명세를 타고 있는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는 어린 남성분이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글을 쓰거나 평론을 하는 등 문학작품과 예술작품을 평가하고 다루는 일을 하셨던 분이셨던 듯합니다. 키는 그렇게 크진 않았으나 타고난 소년미가 넘치는 분이셨다고 해요. 이분께선 타고난 재치와 머리, 그리고 입담으로 당시엔 꽤 센세이션했던 유명인 중 한 분이셨다고 해요. 그러나 사실 인연분에게는 젊다 하기에도 조금은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기발하게 살아오지 않으면 안 됐던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생의 인연분은 어릴 적 가정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았는데요. 때문에 매우 어릴 적부터 거의 혼자 생존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인연분께선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특히 어머니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을 아는 채로 그대로 성장해 왔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전생의 두 분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전생의 두 분께선 저희 사번분의 필요에 의해 처음 만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번분께서는 금전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그래도 형평상 살림을 줄이기 위해 거대한 저택에 있는 가구들과 예술작품들을 팔아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에 당시 이쪽 반면에 유명세를 떨쳤던 인연분을 자택으로 부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연분께선 처음엔 이토록 젊고 아름다운 사모분에게 얹어진 부유하지만 구속이 많은 과부라는 삶에 대해 그 모순됨과 흥미로움을 느꼈다고 해요. 워낙에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많았던 인연분께서는 이런 호기심에 조금씩 가구나 예술작품보다 사법분 자체에 초점을 두고 다가오시게 되었고 점차 이 호기심은 관심으로 발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두 분께서 집안 곳곳을 살펴보며 함께 보내는 나날들이 점차 늘어날수록 인연분의 이 관심은 점차 사번분을 향한 사랑으로 깊어지게 되었고 인연분께서는 점차 사번분에게 빠져드는 마음에 혼란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사번분께서는 그저 어리고 젊은 인연분께서 잠시 호감을 가진 거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곤 거리를 두려 하셨지만 사법분 역시 이렇게 젊고 어린 그리고 너무도 매력적인 인연분에게 조금씩 마음이 가고 이내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두 분께선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연분께선 이룰 수 없는 사랑 앞에 무너져 내리고 사번분은 이런 인연분을 위해 애써 모른 척 하면서도 마음이 아프셨다고 합니다. 점점 커져만 가는 마음에 괴로웠던 인연분께선 사번분을 잊어내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결국 저희 사번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번분께선 이미 많이 초췌한 모습으로 마지막 고백을 하는 인연분을 끝까지 애써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인연분께선 이런 사번분의 의견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기에 사번분의 행복을 빌며 뒤돌아 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후 사실 인연분에 대한 마음이 깊었던 저희 사번분께선 인연분을 잊기 위해 긴 여행을 떠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인연분에 대한 마음이 잘 사그러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연분과의 추억이 있던 저택에서 살 자신이 없어 아예 여행을 떠나온 그 먼 곳으로 이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시각 인연분께선 사번분을 잊기 위해 술과 음악, 여자 등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며 잊어보고자 노력하였지만 잘 되지 않아 일벌레처럼 일에만 파묻혀 지내셨다고 해요. 그러나 여기서 두 분의 이야기가 끝이 난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전생의 두 분의 인연의 끝을 마저 살펴볼게요. 그러나 가진 노력을 해도 인연분께선
결국 마음속에서 4번분을 떨쳐내지 못하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계셨다고 하는데요. 인연분께선 하루가 지날수록 더욱 야이워졌고 약해지셨다고 하는데요. 결국 인연분께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4번분을 찾아 떠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나 4번분께선 막내가 쉽지 않았던 과거 시대상 거의 외국이라도 불러도 될 정도로 먼 곳으로 떠나셨기 때문에 인연분께서 4번분을 찾아내기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포기하지 않았던 인연분의 노력으로 두 분께선 시간이 지나 다시 서로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4번분께선 어느 날 갑자기 이 낯선 땅에서 다시 보게 된 인연분을 보고 무척 놀랐지만 몹시 지쳐 보이고 아파 보였던 인연분을 차마 내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4번분께선 이미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남루한 모습으로 찾아온 인연분을 이대로 내친다면 어쩐지 인연분께서 채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하실 듯이 위태로워 보였다고 합니다. 4번분께서도 아직 인연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여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4번분께선 인연분을 정성껏 간호해 주셨고 결국 두 분께선 몇 달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사랑을 확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께선 사람들이 알 수 없도록 두 분만의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해요. 전생의 연인인 인연분께서 지금 저희 4번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당신은 나의 운명이자 생명이자 유일한 여성입니다. 이번 생에 내가 다시 당신을 찾을 때까지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저희 4번분을 향한 인연분의 깊은 애정과 끊어낼 수 없는 집착이 엿보이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나게 될 전생 인연분께선 과연 어떤 분이실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생에서 다시 4번분을 찾아올 전생 인연분께선 남자분이시라면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또 결코 작지도 않은 적당히 마른 체격의 귀여운 아이돌 같은 느낌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부가 하얗고 동안인 인연분께선 본인에게 맞는 코디와 옷차림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남자분임에도 불구하고 피부 관리나 미용에도 관심이 많으실 듯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이 살짝 길어 눈썹을 덮을 정도가 될 수 있겠네요. 미용 목적으로 기르시는 듯합니다. 만약 여자분이시라면 작은 키에 피부가 하얀 긴 생머리를 하신 귀엽고 조각 같은 외모시라고 해요. 이번 생의 인연분께선 본인의 전생의 모습 거의 그대로이실 듯하네요. 인연분의 성격은 이러한 외모에 걸맞는 모대 체질이시라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잘 드러내려 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를 그다지 즐기지 않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무대가 깔리면 누구보다도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존재감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또한 인연분께서는 무척이나 깔끔한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약간의 결벽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분과 가까워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인연분께선 한번 마음을 준 상대와는 깊이 있는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런 정 깊은 분이시라고 하네요. 이렇듯 개성과 매력이 넘치는 인연분의 직업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를 드러내는 배우나 연예인일 확률이 높습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영업직이거나 운동 관련 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로 움직임이 많고 빛나는 일과 관련이 높겠네요. 지금부터 4번분의 전생 인연분께서 이번 생에 어떻게 처음 다가오실지 그리고 어떤 마음이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생에 두 분께서 다시 만나기 직전 인연분의 상황은 그 누구보다도 빛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속 한켠엔 늘 진심으로 자신을 이해해주고 곁을 지켜줄 사람의 정에 굶주린 상태라고 하네요. 특히 이성으로부터의 따스함에 목말라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인연분께서 우연한 계기로 사번분을 알게 되고 그 뒤로부터 운 좋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나 SNS를 알게 되며 점차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요. 인연분께선 사번분과의 만남을 지속하시면서 자신의 직업과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주는 듯한 사번분의 모습에 시간이 갈수록 깊이 젖어들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마음은 점차 사번분을 향한 이성적인 사랑의 감정으로 커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오기보단 자신의 몫을 해내기 위해 외롭게 싸워오며 커오신 인연분께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지 모르신다고 합니다. 때문에 인연분께선 사번분에게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대신 자꾸만 물질적인 것으로 잘 해주려 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해 처음엔 사번분께서 인연분의 이런 행동에 대해 그저 우정으로서 잘 챙겨주는 건지 아니다면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의심하게 된다고 해요. 심지어 자신의 마음을 이런 물질적인 걸로만 대충 답해주려는 게 아닐까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나 두 분이서 더욱 가까워져 갈수록 사번분께선 차츰 인연분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이해하시게 되시고 곧 이런 모습 역시 품어주신다고 하네요. 결국 인연분은 사번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굉장히 눈치를 보며 접근하고 이게 고백인지 아니다면 훗날을 기약하자는 건지 헷갈리신다고 해요. 그러나 사번분께선 이런 인연의 행동마저 다 이해하며 잠자코 받아들이신다고 합니다. 인연분께서도 처음엔 사번분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무서워 회피하고 숨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번분에게서 느껴지는 유일한 깊이 있는 사랑을 느끼고 아기 오리처럼 사번분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지금부턴 두 분께서 어느 곳에서 처음 만나시게 되는지 추가 카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A, B, C입니다. 하나를 골라주세요. A를 뽑으신 분께선 아마도 인연분의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나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인연분을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그곳 주위에는 사람들이 붐비지만 일정한 시간이 다가오면 서로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유독 사번분에게 눈길을 준 인연분 덕분에 인연이 더 수월하게 맺어지겠네요. B를 뽑으신 분께선 정말 우연한 계기로 인연분을 처음 만나시게 될 듯합니다. 두 분께선 여행지에서 각자 홀로 산책을 하다 마주치게 되시거나 아니다면 글과 그림 혹은 음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인터넷상에서 나누시다가 우연히 펜팔 친구처럼 만나시게 된다라고 하네요. 어떻게든 꼭 한 번은 마주쳐야 할 운명인가 봅니다. C를 뽑으신 분께선 서로 지인들과 친구들끼리 모인 축하 자리에서 우연히 서로를 마주치게 될 듯한데요. 서로의 지인의 지인 관계로 만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아무 관계 없는 옆 테이블의 모임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보양되어 있는 자리다 보니 사번분과 인연분께서도 처음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된다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4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4번분을 위한 조언 카드로 아스터가 나왔습니다. 아스터는 지상의 별이라고도 불리는 꽃이죠. 말 그대로 신비롭고 우아함을 가득 머금고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인연분의 눈에 비치는 4번분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하네요. 누구에게나 그 아름다움을 잘 보이지 않고
언제나 기품을 간직하면서도 우아한 저희 4번분의 매력에 인연분은 서서히 젖어질 수밖에 없다고 해요. 전생에서처럼 이번 생에서도 상처도 많고 겁도 많으신 인연분이시지만 이런 4번분이시라면 충분히 인연분을 보듬고 나아가실 수 있으실 듯 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 4번분의 사랑을 늘 응원합니다.